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케 오늘은요. 뭐더라? 오늘 경북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진종화 교수님 모시고 오늘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갑상선이 보통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기능 저하증하고 항진증. 네. 헷갈려가지고 네.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제 갑상선이라는 기관을 좀 이해하시면 갑상선은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이제 기관인데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이제 기능 항진증이라는 것은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과도하게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그렇죠. 나온다. 갑상선 이제 기능 저하증이라는 것은 오. 갑상선 호르몬이 좀 적게 나오거나 덜 나오는 상태를 이제 의미하는데 그러면 대사가 너무 많이 되면 살이 빠지겠다. 그렇죠. 어? 정답. 어떡해. 그리고 기능이 떨어지면 살이 찌는 거고. 맞습니다. 약간 젊은 생각에 진짜 어차피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살 빠지고 그러니까 한번 걸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 적도 있었어요, 솔직히. 네네네네. 그래서 밖에서 일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마치 다이어트 약으로 줬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대사를 잘 그렇죠. 되게 하는 그런 예, 약이네요. 예, 예. 아주 일부 선생님이긴 한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뭐 문제가 올 수 없습니다.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약물에 의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피곤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겨울에 다른 분들 다 춥다고 하는데 어머니들 보면 이제 더워가지고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네네네. 이런 증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이 또 항진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설사를 또 계속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좀 많이 예민해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막 안절부절 못하고 주변에 괜히 나 건들면 막 때리고 싶고 막 이렇게 이제 예민해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심장이 또 네. 두근두근거리기도 하고 조금만 걷는데 이제 숨이 찬다 이런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문제점은 갑상선 이제 기능 항진증일 때 또 다른 합병증들이 많이 생깁니다. 일단 제일 무서운 거는 사실 부정맥 같은 게 들 수가 있겠고 심부전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골다공증이라든지 뭐 그로 인한 골절들이 또 생길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중에서 우리 대표적인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에는 이 눈을 좀 침범을 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안구병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눈 나오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네. 맞다, 들어본 적 있어요. 눈 튀어나온다고. 맞습니다.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 중 하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90% 정도 이제 해당을 합니다. 그레이브스병은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갑상선을 자극하는 이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만드는데 갑상선에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에 대한 이제 수용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레이브스병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용체에 대해서 자가항체가 생김으로써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용체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는 상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이제 보일러가 갑상선인데 계속해서 보일러 스위치가 켜져 있다, 꺼지지 않고 켜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좀 눈이 튀어나오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치료가 되나요? 일단 완전한 치료는 좀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떡해. 결국에 이제 그레이브스병에서 생긴 아까 말씀드린 자가 항체가 눈도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 옆에 있는 근육들이 두꺼워지면서 눈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인데 눈이 이제 심하게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뭐 저희가 안과와 협진을 통해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 많이 경화가 된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항체가 떨어지고 갑상선 기능이 돌아오고 특별한 안구병증의 증상이 없고 할 때까지 약제를 복용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근데 암 치료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예, 비슷한데요. 예. 암 치료보다는 이제 동위원소 용량을 많이 쓰지는 않고요. 하지만 이제 갑상선 이 동위원소 치료는 안구병증이 심할 때는 하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더 심해질 수가 있어서 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갑상선을 이제 완전히 제거를 하면은 그레이브스병도 좋아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안구병증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그레이브스병하고 갑상선 암하고 약간 결이 비슷하게 치료도 가는 느낌이 좀 네네. 들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레이브스병을 이 암으로 발전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예, 흔히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갑상선 암을 발생시키는 거 아니냐,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고 실제로 외래에서 봐도 저희가 이제 기능 항진증 때문에 갑상선 초음파를 이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물어보시는 게 갑상선 암이 있어요? 생겨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두 개는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갑상선 항진증과 저하증 같은 것은 이제 염증에 관한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갑상선 암은 이제 종양에 관한 부분인데 이 두 가지의 길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디 좀 가야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전반적인 범주에서는 내과나 뭐 가정의학과를 찾아가시는 게 맞는데 네. 그 중에서 좀 더 갑상선에 특화된 그런 의사를 찾고 싶다, 클리닉을 찾고 싶다면은 내과 중에서도 내분비내과, 제가 이제 속한 거가 이제 내분비내과, 살짝 홍보를 하자면 경북대병원 네, 내분비내과로 오면 네, 될까요? 내분비내과 이제 클리닉이 있습니다. 갑상선 클리닉이 있는데 그곳으로 오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해부학과 선생님 중에서도 갑상선에 또 친숙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 찾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엔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혹시? 그레이브스 병이 있을 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을 때는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될 때까지 주로 이제 임신을 좀 보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고 약을 드시는데 임신을 하신 경우라면은 네. 임신 1분기에는 저희가 이제 기형아 발생률이 좀 적게 확인되는 그런 약제로 이제 변경을 하고요. 이제 2분기가 지나서는 예전에 쓰시던 그런 항갑상선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고 계신 분들, 특히 이제 그레이브스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금연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안구병증이라든지 그레이브스병 치료하는 데 있어서 흡연하신 경우에 좀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환자분들 오실 때마다 이제 강조드리는데 담배 피시는 분도 제발 금연하십시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이 닥터 K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진짜 흡연은 네, 많은 병들을 악화시키는 거. 맞습니다. 올해는 금연하세요. 금연하세요.